형제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가까움이 오히려 멀어지기도 한다. 한 줄기였던 강물이 어느 순간 여러 갈래로 나뉘듯 형제의 길도 그렇게 흩어진다. 오늘은 함께 나누고 싶은 물음이 있다. 왜 형제는 결국 남이 되는가 하는 문제다. 이것은 서글픈 현실 같지만 자연이 보여주는 순리이기도 하다. 계절이 바뀌듯 관계도 변한다. 그 변화를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는 지혜다. 조선의 학자 다산정약용 역시 형제와의 멀어짐을 깊이 겪은 사람이다. 그에게는 함께 학문을 나눈 형제들이 있었으나 시대의 큰 파도는 그들을 서로 다른 길로 흩어지게 만들었다. 둘째 형 정약전은 신유박해 이후 흑산도로 유배되었고 정약용 자신은 강진으로 유배되어 약 18년 동안 고독한 삶을 살았다. 특히 강진 다산초당에서 보낸 약 11년은 그 고독의 절정이었다. 멀리 떨어진 형제와는 편지로 안부와 학문을 주고받으며 마음을 잊고자 했다. 육신은 멀리 있었지만 글 속의 정은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어졌다. 다산의 삶은 피부치라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마음만은 있는 길이 있다는 진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깨달음은 나이 들어 가족관계로 스트레스 받는 중년과 시니어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형제가 남처럼 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첫째, 돈의 문제다.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오해가 쌓인다. 둘째, 거리의 문제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며 만남이 줄어든다. 셋째, 배우자의 문제다. 결혼 후 각자의 가정이 관계를 바꾸어 놓는다. 넷째, 자녀의 문제다. 각자 자녀의 삶에 몰두하며 관심사가 달라진다. 다섯째, 시간의 문제다. 바쁜 생활 속에서 연락조차 드물어진다. 여섯째, 건강의 문제다. 아플 때 서로를 돌보지 못하면 서운함이 생긴다. 일곱째, 성격의 차이다. 어릴 때는 비슷했지만 나이가 들며 차이가 커진다. 여덟째, 신념의 차이다. 정치, 종교, 가치관의 갈등이 벽을 만든다. 이 모든 것은 억지로 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그루 나무가 가지를 여러 갈래로 뻗듯 형제의 살도 자연스럽게 갈라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흩어짐을 막으려 애쓰지 마라. 우리가 할 일은 멀어진 가지 사이에 조용히 다리를 놓는 일, 그리고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따뜻함을 지켜내는 일이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한다. 형제는 피를 나눈 가족인데 어떻게 남처럼 될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멀어져도 가족은 가족 아니겠는가? 그 말은 옳다. 혈육이라는 끈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가까움 속에서도 멀어짐이 일어나고 사랑 속에서도 갈등이 생긴다. 다산 정약용도 목민심서에서 형제와 재산을 두고 다투는 사례를 기록했다. 그는 이렇게 일렀다. 절반을 불공에 쓰는 것보다 누이에게 주어 다시 형제가 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재산보다 관계를 살리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뜻이었다. 이 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흩어지는 강물 사이에 다리를 놓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욕심을 줄여라. 재산, 우월감, 비교의 욕심이 관계를 무너뜨린다. 비울수록 오래간다. 둘째, 거리를 인정하라. 억지로 자주 만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간격을 받아들여라. 물이 너무 가까우면 넘치고 너무 멀면 말라버린다. 셋째, 작은 정을 지켜라. 큰 선물보다 짧은 안부 한마디가 더 깊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살린다.
이 세 가지를 지킨다면 흩어진 강물도 다시 이어질 수 있다. 형제를 대하는 마음에도 길이 있다. 특히 중년과 시니어 세대에게는 더욱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첫째, 기대를 내려놓아라. 형제니까 당연히 해줄 거야. 이런 기대가 가장 큰 상처를 만든다. 기대는 내려놓고 감사만 남겨두어라. 이러한 마음가짐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비교하지 마라. 나는 더 잘했다. 너는 못했다. 내 형제는 저 집보다 부족하다. 이런 비교는 뿌리 깊은 나무를 서서히 말려 죽인다.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라. 비교하는 마음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이는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존중하라.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대하지 마라.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를 잃지 마라. 존중은 햇살과 같아서 말라가는 가지에도 다시 푸른 잎을 틔운다. 상호 존중하는 관계는 옥시토신 분비를 증진시켜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준다. 타사는 유배지에서 수많은 글을 남겼다. 그 가운데에는 형제와 가까운 이들을 대하는 지혜가 자주 담겨 있었다. 목민심서에는 형제와 누이가 재산 문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온다. 타사는 이렇게 권했다. 절반을 불공에 쓰는 것보다 누이에게 주어 다시 형제가 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재산을 조금 덜 가지는 것이 더 큰 이익이라는 뜻이다. 또 그의 시 애절량은 가까운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툼과 단절을 애통해한 작품이다. 멀리 있는 이보다 오히려 가까운 이와 불화가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경계했다. 타사는 이를 통해 가까운 이에게야말로 더욱 예의를 다하라고 일깨워준 것이다. 그리고 그가 형 정약전과 주고받은 수많은 서가는 우리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남긴다. 흑산도와 강진 서로 먼 곳에 있었지만 서로의 글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살아갔다. 몸은 멀리 있었으나 마음은 언제나 곁에 있었다. 이것이 타산이 보여준 깨달음이다. 피부치라도 멀어질 수 있지만 마음을 내어주는 선택이 형제를 잇는다. 이러한 마음의 연결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 안부 전하기다. 오늘 단 한 통의 연락이라도 하라. 잘 지내냐? 이 한마디가 다리를 놓는다. 정기적인 소통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비교 내려놓기다. 오늘 하루만큼은 형제와 나를 비교하지 마라. 비교는 관계를 시들게 한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혈압 안정에도 기여한다. 셋째, 존중의 말 한마디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 짧은 말이 햇살이 되어 굳은 마음을 녹인다. 감사 표현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행복감을 높인다. 형제의 멀어짐은 자연의 흐름이다. 믿음과 존중이 관계를 살린다. 작은 실천이 다리를 놓는다. 형제와의 관계는 바람과 같다. 가까이 불어오다가도 어느 순간 멀리 흩어진다. 그러나 바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멀어져도 다른 방향에서 다시 스쳐온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마음에 바람 한 줄기 같은 평안이 머물기를 빈다. 형제와 멀어져도 서운해하지 마라.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마음속에서 여전히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나는 이렇게 축복한다. 당신의 가족 안에 따뜻한 믿음의 다리가 세워지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바란다. 가족 간의 화합은 단순히 정서적 만족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하자.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마음의 평화는 숙면과 소화 기능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토대가 된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평화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